네, 제가 2교시 강의하실 리더님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2교시 강의하실 리더님들은 가족 모두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아메이 가족으로 유명하신 리더님이십니다. 왜 아메이 비즈니스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엄대연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엄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교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궁금증, 의문점들이 많이 풀리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메이 공부를 했던 게 벌써 한 26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으로 한 52년을 살았거든요. 그 제 삶에서 제 인생의 절반이 저는 아메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 시간 강사분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았거든요.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메이를 먼저 하셔가지고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제가 큰아들인 저한테 아메이를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권유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들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들 된 입장으로서 이 자리를 오게 됐거든요. 오늘 뵈니까 저하고 반대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아메이를 이제 총각으로 쭉 진행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지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와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저한테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등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메이가. 제 삶에서 이 희망을 비춰줬고 제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저는 아메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진짜 시대가 빨리 변하는 거 안 같아요, 요즘에. 정말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이게 정말 왜 이런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데 왜 일반 사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왜 아메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직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공감하십니까? 그럼 이 설명 넘어가도 되겠다, 그죠? 예. 진짜 요즘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은 초고령 사회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 AI라는 얘기는 너무 뭐 어디 가도 다 AI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정말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초양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작년 2024년 12월 23일부로 우리나라에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 중에서 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었던 날이 작년 1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뭐 진짜 우리 뭐 울산뿐만 아니라 저는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도 정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65세가 아니랍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달라요. 미래학자들은 2030년 정도가 되면 가까운 미래에 120세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전학자들은 2050년,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자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070년쯤 되면 우리 인간이 120세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0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60대가 평균 수명이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120세가 평균 수명이 시대가 온다면 그러면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삶이라는 게. 그 2배가 늘 때, 똑같이 비율적으로 늘까요? 사춘기도 2배가 늘고, 내 청년기도 2배가 늘고, 그렇게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 노년기만 계속 늘어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고령자들의 삶이 빡빡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노인의 빈곤율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업의 수명이라든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거의 중간 간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얘기해 보면 이제 나올 때가 다 돼 간다고. 요즘 회사들의 임금 피크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한 55세가 되면 임금이 꺾인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말로는 위로금을 좀 받고 퇴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더 오래 살게 됐는데 반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AI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자리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일자리를 뺏어간다고요. 물론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없어질 일자리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가 사람 대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로봇은요, 그 노조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일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팀에서 매년 이제 지금 이쯤 12월 20 며칠 되면은 또 이게 2026년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책이 이제 매년 나오고 베스트셀러입니다. 매년 10월 달이 되면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항상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항상 읽고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연말 되면. 2023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피스 빅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때가 뭐가 한창 유행을 했었냐면 IT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주가가 엄청 올랐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라인, 배달의 민족, 당근, 토스 이런데 우리가 도장 깨기 하듯이 직장을 다니고 그만두고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202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때 대학 학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중에 하나가 컴퓨터공학과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 프로그래머가 되는 과니까. 근데 불과 2년 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 제 친구의 아들인데 지금 IT 쪽에 있는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더니 연봉은 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았는데 4명을 뽑았는데 그 회사에서 거의 1000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1000명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취업률이 300%씩 됐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여기 넣으면 3군데씩 합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렇게 짐을 싸고 있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몇 달 안 된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AI가요 변호사랑 세무사의 일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우리 챗GPT 여러분 쓰십니까? 예, 해보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문해야 될 부분을 챗GPT한테 자문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미국에도 빅테크,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25%의 채용을 줄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줄이냐? 그 프로그래머들이 AI를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발한 AI 때문에 자기가 잘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변호사, 세무사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친구가 은행 다니다가요, 여러분 시티은행이라는 회사가 우리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 소매업을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위로금을 좀 받았겠죠, 몇 억을. 받아가지고 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통화를 하니까 일산에 살거든요. 거기서 개인 택시를 해보려고 하더라고, 친구가. 개인 택시 그 번호판이 그 가격이 있대요, 보니까. 왜 그걸 하냐 했더니 어차피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영업 하려면 돈이 몇 억씩 드는데 이거는 그나마 좀 적게 드는 것 같다.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기사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서울에는요, 심야 무인 자동으로 다니는 택시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밤에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미국에서는 내가 테슬라 차를 주문하면요, 집으로 무인으로 와요, 차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너무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이거 나라에서 이거 개인 택시 면허를 지금 사들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말씀 좀 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사실 오래된 기사입니다. 이거 매일경제신문에서 2017년도에 나온 기사거든요. AI 권력이 우리 초양극화 사회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진짜 상위 그 0.001%의 사람들이 세상에 그 부를 독점하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스타들이 0.02%, 바로 밑에는 AI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99.997%의 사람들은 프레키아트 계급이래요. 이거 서울대학교 유기용 교수팀에서 이거 발표한 자료거든요. 8년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작년에 노벨상을요, AI 개발한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들을요.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구나.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페이스북 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요. 이 엄청 유명한 애플의 인공지능 개발팀 총 책임자를 얼마라고 돼? 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거 2,700억이나 돼요. 연봉 2,700억 줄 테니까 스카웃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서 애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됩니다. 정말로요. 그만큼 시세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그런 몇몇의 슈퍼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대신에 조금 그게 안 되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AI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의 직종은요, AI로 대체될 겁니다. 왜? 돈 되는 거니까 AI가 경 단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회사들이요. 경 단위에. 투자가들이 경 단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요, 어쩌면 저임금 노동자들로 대체가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녀보면 대학가 같은데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남아 쪽에서 온 외국인 그런 유학생들이 알바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시대가 정말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초양극화를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돈들이 풀려 있을까요? 제가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5,500조 정도의 돈이 있답니다. 참, 그죠? 많이 풀려 있는데 내가 많이 없는 게 문제다, 그죠?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10년 전에는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유동성에 이렇게 풀려 있는 돈들이 10년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얼마쯤 될까요? 10년 전에는 한 절반 쪽 2,700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 10년 전에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에는 1,250조. 그래서 재밌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딱 10년마다 2배씩 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년이 되면 돈의 양이 2배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2배가 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2배가 안 늘면 나는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서 점점 밀려난다는 의미예요. 잘 안 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많이 안 오르는데 희한하게 저기 다른 데는 되게 많이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한 번 내가 한번 뛰어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불타는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배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배하고 같이 타겠죠. 근데 바다에 내가 구명조끼를 하나 입고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용기를 한 번 정도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메라는 회사가
저는 언제 잘 되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불안한 시대고요. 다양한 수입원,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한국 아메이 매출 곡선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저는 98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98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보신 것처럼 아주 매출이 적죠. 한 1,700억 정도 됐습니다. 한국 아메이 매출이. 지금은요, 이걸 들인 매출도 2,000억이 넘거든요, 1년에. 근데 한국 아메이 매출이 1,700억이었다니까요. 그때 저는 아메이를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급성장기가 오죠. 이때는 어떤 분들이 아메이를 많이 하셨냐면, 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학교에서 정보부장 하셨던 분들 계십니다. 정보부장이 인터넷이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공무원 이런 분들이 아메이를 많이 하셨어요, 이때는. 왜?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90년대 말에. 그래서 저희 이제 팀에도 보면 부부 교사분들이 아메이 다이아몬드 분도 계세요. 출신 분들이. 근데 그분도 학교에서 정보부장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지금은요, 이렇게 보면 뭔가 사회가 불안하고 이럴 때 아메이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때도 막 IMF가 왔었고, 그래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미국에서 금융위기 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그때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도 아메이가 성장을 합니다.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2008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지금 우리가 2019년 코로나19, 2020년부터 우리가 거의 암흑기였잖아요. 그죠? 몇 년이. 그 이후에 지금 아메이가 다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 전문직 분들이 정말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뭐 울산에도 하고 뭐 서울에서도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금이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하고 일반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 우리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아메이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반 우리 자영사업 하시려면 어떻습니까? 이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최소한 억대 돈은 들어가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 하시려고 해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안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메이를 처음 들었거든요. 졸업을 하면서 저는 첫 직업이 저는 아메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본 일은 아메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때 27살에 아메이를 스타트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뭐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메이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많죠. 평일날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죠? 근데 보통 다른 일들은 전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 편의점 하나만 하더라도요, 진짜 알바생이 빵꾸 내면 그 새벽에 출근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만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비즈니스는 내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점포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여기가 아메이에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전국에 14군데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우리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은요. 투자한 게 없으니까 위험 부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 처음 왔을 때 좋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랑 다른 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 안내하신 분들이 3주 들어야 된다는 말씀 하시던가요? 3번. 3번 어떻게 들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벌써? 3번 들어야 되는데, 전 첫 주 딱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둘째 주 되니까 가기 싫더라니까요, 여기. 이 온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온다고 뭐 내가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고, 그냥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3주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부담이 없고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이게 플러스도 되는데 그게 어쩌면 내한테 단점이 되는데 조금 그거를 좀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쓰는 것만 해도 사업이 됩니다. 이게 내가 쓰기만 하더라도. 근데 다른 일들은 참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주변에 정말 많이 보거든요.
미국이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도 미국하고도 연관이 있고, 내 아는 친구는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 갑자기 달러가 확 올라갔다더라고. 그 바람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회사가 망했더라고요, 내 친구는. 그래서 그만큼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 의지하고 다르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게 일반 사업이다. 근데 아메이를 제가 이제 26년 정도 해보니까요. 아메이는 나만 잘하면 돼요. 아메이는 진짜 그대로 멋지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진짜 내가 한번 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다. 우리는 진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대 후반이시거든요. 지금도 사업을 하세요, 아메이 사업을. 그 70대 후반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면은 내 일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내 그 일이 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나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왜 아메이 사업인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핵심 부분이니까 조시는 분은 잠깐 눈 좀 뜨시면 좋겠고요. 자, why 아메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는 거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재밌고 코카콜라 하면 딱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행복이 코카콜라가 이거를 광고하는 목적입니다. 코카콜라를 생각하면 행복이 딱 해피니스가 딱 떠오를 수 있게끔 광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짜 성공한 기업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감정을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애플, 저도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만 애플 하면요 혁신이 떠오른답니다. 그 다음에 롤렉스는 뭐냐면 지위가 떠오르고요. 나이키는 도전,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그 다음에 테슬라는 미래가 떠오르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랍니다. 이런 걸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독서실에서 자랑했던 게 이런 마이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워크맨 이런 거. 근데 소니 거, 니는 파나소닉 이러면서 새로 나온 거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이런 거 막 들고 이어폰 끼고 뭐 이렇게 자랑했었거든요. 이때는 진짜 일제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았고, 엄마들 그 코끼리 밥솥 이런 거 사오고 그랬거든요, 일본에 가서.
왜?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품 다 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브랜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 너도 나도 이제 명품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철학을 찾습니다, 철학을. 우리 파타고니아라고 이 광고가 이 자켓을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상한 뭐 플라스틱 뭐 페트병으로 뭐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도 사 입는다고 사람들이. 왜? 이 회사의 철학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어떤 회사일까요? 아메이는 이 창업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창업하셨는데 아메이는 기회입니다, 기회. 제가 아메이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메이에서 만든 하나의 가치고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 그다음 더 건강한 삶,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우리 택배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메이입니다. 기회를 준다니까요. 근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정말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잘 살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이게 안 와닿는데 아메이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많이 와닿아요, 저는. 그 기회라는 게. 그리고 저는 5월달에 그 크루즈를 탔거든요. 정말 좋더라고 가니까. 지중해 크루즈 2배 타고 갔다 왔거든요. 엄청 좋아요. 저 꼭 다녀오십시오. 지중해 크루즈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 지중해는. 근데 더 좋았던 게 지중해 바다가 너무 깨끗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중해 바다가 너무 맑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통영을 갔다 왔는데 한국의 나폴리라고 하는 통영을 갔는데 막 페트병도 떠다니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깨끗해요. 그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이 배 안에는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여기 제 방에 있던 그 물인데, 서비스로 주는 물인데 엄청 큰 유리병에 든 물을 2통을 나눴더라고요. 이거 다 마시고 나니까요, 우리 데스크 가니까 이게 캔에 된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우리는 배에서는 사용 안 한다. 그래서 진짜 이 환경이라는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날씨 한번 보십시오. 아직 9월인데도 얼마나 덥습니까? 환경이라는 거 생각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65년 전부터 이걸 했다니까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1989년도에 유엔으로부터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듀퐁이라는 회사 다음으로 환경 프로그램, 오늘 발음 진짜 안 되네,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 우리나라 양쟁물 쓰던 그 시대에 세제를 만들었다고요, 미국 아메이에서. 근데 이걸 환경을 보호하는 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할 때마다 그 금성 사부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보라고, 이거 환경회사라고. 근데 제가 시작했던 그 2000년대 초반에는요,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진짜 기억나는 게 홈미팅이라는 데를 가서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어떤 주부 한 분이 환경 제품이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환경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런 철학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이런 데서 세계 1등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00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이고요. 한국에는 91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이제 곧 30년이 됩니다. 30년이 넘었고 30년 넘었죠, 그죠, 한국에. 30년 넘었고 이제 40년이 될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가 전국에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아메이가 직접 판매 기업에서만 1등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보시면, 이분이 아메이 이제 2세, 창업자의 이제 2세입니다. 2세인데, 아메이 이제 회장님이신데,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살아 계실 때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시고요. 부자가 역임한 첫 번째 기업이고 2번을 역임한 또 첫 번째 기업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어떤 회사냐? 미국을 대표하는 그 단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세요.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최태원 SK 회장이 지금 맡고 계세요. 그런 기업인 중에 한 분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하찮게 생각하는 그냥 다단계 기업의 뭐 오너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진짜 이렇게 저는 미국 가보고 이러면 대단한 걸 좀 더 많이 느껴요. 요 안에서만 보는 거하고 또 나가면 더 대단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제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다음에 헬스, 홈 앤 리빙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다 뭐 글로벌에서 1등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세계 판매 1위고요. 단백질도 보충제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브랜드 세계 판매 1위고요. 치약도 67개국에서 판매량 1등인 제품들입니다. 그런 아주 품질이 뛰어난 제품들이거든요. 이 설명은 오늘은 다 못 드리겠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8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21살인데, 21살 우리 아들은 벌써 이거 공부를 했고, 아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인데 약대를 다니고 있어요. 약대 2학년인데, 어떻게 우연히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달에 8월 달에 방학이라서 부산을 내려왔더라고요. 안내를 하면서 제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딱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과 전공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면 엄청 흥분을 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아주 오래된 학문들인데 이건 지금 이제 시작되는 학문이거든요. 이게 연구된 지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앞으로 난치병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의학계에서 엄청 이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게 마이랩 서비스 론칭 후에 94,000건 이상의 샘플 수집 완료라고 돼 있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빅데이터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희한하게 우리가 쿠팡 들어가 보면 내가 딱 어떻게 알는지 내가 필요한 게 다 떠, 거기에.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보고 싶은 게 떠요. 아무리 텔레비전 돌려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고 쿠팡에서 물건 사게 되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있거든, 데이터. 내가 계속 했던 데이터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 의료, 바이오 이쪽에도. 그래서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그 샘플 데이터가 불과 3만 건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뉴트리라이트,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는 94,000건,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 이 시장에 스타 기업에 돼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기업들이 다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그리고 같이 스타 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메이가 이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면 얼만큼 건강하십니까?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를 우리가 정량화해가지고 수치로 만들어주는 게 곧 나올 겁니다. 정말 단돈 4,900원으로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건강의 지표를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옆에 있는 동그라미 여기 손가락을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한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 노화 관련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니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 가세요.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 마이 웰니스 랩. 정말 저도 이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냥 비타민을 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춤형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 몸에서 어디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성당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 모임이었거든요. 그 신부님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그것도 아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개 이상 있는 분들이 86%나 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건강수명 그래프를 보시면요, 65세부터 해가지고 아프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가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린 다. 그거를 우리가 원한다고, 그걸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성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비타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5가지 건강 생활 방식이라고 돼 있죠. 흡연, 건강 식단 섭취, 표준 체질량 지수, 하루 최소 30분 중등도 이상 운동, 절제된 적정 음주,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안 피고요. 건강 식단 섭취하고 내 몸무게 관리하고 운동하고 술 적당히 마시고, 이 5개를 다 하는 사람들은요, 50세라고 가정했을 때 이 그래프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는 것도 거의 90대까지 살 수 있고 빨간색 유병 기간도 짧습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한 개도 안 해. 담배도 피고 몸도 내 체중 관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건강 식단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거나 정크푸드 이런 거 먹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오래 못 살아요. 차이도 많이 나는데 빨간색으로 아프면서 오래 또 사는 기간도 많아요.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5가지 생활 습관 성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혼자서는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아침에 하루의 건강을 책임지는 굿모닝이라고 하는 아침에 우리 루틴을 같이 만들었어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 한 포 먹고 단백질 먹고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삼겹살 저녁에 구워 먹잖아요. 소주 한 잔에다가. 젊을 때는 괜찮아. 근데 단백질이 우리는 저녁에만 필요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 다 필요할까요? 다 필요하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단백질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주면 근육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골고루 먹어줘야 되는데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고 점심 계속 구워 먹으면 좋겠지만 그럼 콜레스테롤도 문제고 그 아침에 삼겹살 잘 안 먹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 꼭 아침에 쉐이크를 같이 해가지고 이 팀으로 같이 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선물도 주잖아요. 우리 매달 그거 잘 하시는 분들 80% 이상 하시면 이거를 해보시라고요, 같이. 그러면서 이게 또 사업이 됩니다, 여러분. 내만 해서 좋아졌어. 좋으면 내가 비밀로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옆에 얘기하는 게 좋다. 여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아침에 저 친구들 물어보거든요. 출근할 때 아침 먹냐면 안 먹는데, 친구들이. 아침에 이거 하고 출근하라고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같이 아침 루틴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그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하는 거.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매달 이게 정기 구매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혜택이 줍니다. 또 혜택을. 그런 식으로 해가 안정적인 매출이 되면요, 내 사업이 커져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안 하려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건강을 챙기라고 하면서 이게 이런 걸 만들어 보시라고요, 한번. 이게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아까 저를 소개시켜 주실 때 가족이 다 사업한다 그랬잖아요. 가족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요. 아메 가족 사업. 가족이 안내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운데 계시는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28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큰아들이고, 제 이제 부부고요. 옆에가 여동생 부부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 남동생 부부입니다. 그 옆에는 저희 이모부님 되시고요. 가족이 다 아미를 했고, 요때 제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막내 남동생 부부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전부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에서 가족 비즈니스를 참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이 아메이 잡지에 저희를 처음으로 가족 비즈니스를 실어준 사진입니다. 작가가 와서 그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얘기 항상 하시거든요. 이 좋은 걸 왜 남한테 알리냐고. 그러면서 초창기 때 그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에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는 처음에 아메를 안 했고 결혼할 때도 나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안 해도 된다고 안심을 시켰더니 결혼하고 좀 있으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좋은 건데 자동으로 제 발로 나오더라고 알아보러.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의 핀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4년 만에 갔습니다.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 비즈니스를 했고요. 저희 가족이 아멘 하는 걸 옆집에서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옆집 아주머니 계셨는데 이분이십니다. 이 옆집 아주머니께서 1년 동안 저희 어머니 보고 언니 하면서 세제 같은 거, 치약 같은 거 갖다 쓰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제품이 좋으니까. 근데 아들 시키고 딸 시키는 걸 딱 보더니 언니 나도 한번 알아볼게 이러시더라고요. 눈치를 채신 거지. 그래가지고는 아메를 공부하시더니 딱 그 딸이 그때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딸한테 그랬대요. 네가 이름이 아린인데 아린은 네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엄마는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딸도 그 이화여대를 갔고요. 엄마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3년 만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머니 계속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 되어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이 딸하고 아들하고 아들, 딸 이렇게 오빠, 동생이 있는데 둘 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해서 로스쿨을 갔어요. 대학원을 가서 지금 다 변호사가 돼 있습니다, 애들이. 옆집 동생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변호사 그 로스쿨의 비용이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 했더라면 이거 못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행들도 이제 갑니다. 아메이가 주는 큰 보상 중에 하나가 여행인데 작년에 우리 베트남 푸꾸옥 갔는데 푸꾸옥 뭐 많이 가더라고 가는데 아메이 가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메이에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거 진짜 큰 여행 가방이 캐리어가 바다에 하나 딱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아메 이렇게 저희 가족들 다 찍은 거거든요. 요즘은 커가지고 뭐 간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희 맨 왼쪽에 있는 두 분이 저희 장인 장모님이세요. 장모님 45년생이고 장인어른이 41년생인가 그렇거든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조금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고 한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가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의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호주 케언즈란드를 12월을 가거든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엄청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가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를 갑니다. 가면 뭐 이렇게 거북이하고도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면요. 정말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가봤었거든요. 이 스노클링도 하고 하면 되는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부부 여행이고, 내년에 또 푸켓이라고 또 가족 여행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메 여행은 틀립니다, 여러분. 일반 여행하고 달라요. 그래서 꼭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하면 평생 같이 여행 다니는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돼요. 제 친구들한테, 니한테 아메를 얘기하는 이유는 니랑 평생 같이 여행 다니고 싶어서 한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이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에 있는 둘이가 옆집 그 동생들이에요. 그 차부선지대 애들이고, 저희도 이렇게 처음 2000년도에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동방 가족 여행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자격이 안 돼가, 나이는 거의 30쯤 됐을 건데, 동반 자녀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따라갑니다. 저만 따라간 줄 알았는데 30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들하고 갔는데
제가 그때 첫 해외여행 갔었거든요, 저는. 우리 90년대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안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많이 가지만. 근데 너무 저희 어머니가요, 첫날 저녁에 우리 같이 맥주 한잔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니까요. 왜 우시냐 물어보니까, 너거랑 이렇게 여행 오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아메이는 다 해줍니다. 진짜 원하는 것들이 아메이 안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사업했던 게, 저는 2002년도 하와이 갔을 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참 이때 어렸는데,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제 자격이 돼서 갔었어요. 총각 그때 혼자 사업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뭐가 좋았냐면, 하와이 가는 것도 좋았지만, 하와이라는 데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성취감이라는 거 있죠. 삶에서 참 이거에 있으니까 그 다음을 또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동기,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또 도전하고 하면서, 했고요. 이거는 발리를 갔을 때 사진인데, 가족이 이렇게 엄청 대가족입니다. 손주 3대가 같이 여행을 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가족 사진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아메이 그때 사진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 상에 우리가 상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여행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행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다녀봤는데 아메이는 여행은 정말 행복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아메이가 주는 이런 큰 선물이고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행복하려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다는 게.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은요, 이 비즈니스 안에서 이걸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또 큰 하나의 비전 중에 하나가 정년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미국 할머니는 아메이를 아메이 하는 창업자 옆 동네 살던 아줌마인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2012년까지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101세까지 아메이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손녀가 이어받아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동네에 있는 대학의 체육관도 건립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99세인가 100세 생일에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아메이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했대요. 기자 양반, 10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그 인터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건강이 허락하고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저희 한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신 저희 쭉 올라가면 이제 권인건, 우리 이글드림 위에 스폰서님 되십니다. 권인건 님이 스폰서님이신데, 결혼 50주년이라고 제가 기억나는데, 50주년에 제가 이제 초대받아서 갔던 장면입니다. 결혼 50주년. 그래가 서정인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45년생이시잖아요. 김일두 리더님이. 근데 지금도 매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유튜브에 올라오십니다. 맨 끝에 계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 들 거잖아요. 그죠? 70이 되고 80이 될 건데,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우리가 노년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면 노인 빈곤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이게 비례한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살률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이어 달리기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다이아몬드 리더님 중에서 회원 가입이 된 자녀의 비율이 77%나 됩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라면 자녀한테 권유를 하겠습니까? 저희 아들도 이런 DBC를 부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DBC 이제 마치고 이제 수료 발표하는데 손 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3주 동안 이제 무슨 아메이가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3주 동안 DBC 동안 들은 과정을 모두 잘 해가지고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학생이라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제가 서울에 가면은 뭐 영리더 미팅이라 이럴 때 이제 초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 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또 상속이 되거든요. 아메이가 한국에서도 지금 30년이 넘다 보니까 상속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아메이 다이아몬드였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이어 달리가 된다, 이어 달리게. 그래서 그거를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아버지 걸, 어머니 걸 받아서 다이아몬드로 시작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 자식들 상속시켜 주려니까 상속세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메이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속세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 비즈니스, 이 내 무형의 네트워크를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멋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가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인 클라레 저글에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셰플러보다 더 화제를 모은 건 바로 14개월 된 아들이었는데요.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든 이 모습, 오늘의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스포츠 아이디였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그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스카티 세플러라고 골프를 되게 잘 쳐요. 메이저 대회 우승하고, 최근에 우승한 그 기록이 타이거 우즈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차세대 타이거 우즈로 지금 이 골프계에서는 엄청 열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수영 기록을 해도 아직 20대입니다, 이 사람이. 20대고 96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에도 이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만은 당신은 이미 승리자다라고,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승의 기쁨은 딱 2분 정도 왔다가 가고 오늘 저녁 가족과 무엇을 먹을지가 기대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랑 결혼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성공했을 때, 아무리 성공해도 밖에서 가족들, 아내나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 진짜 성공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대한 골프보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저는 인성에서 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메이 사업이, 아메이도 우리가 치열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아메이에서 주는 가치도요,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서울에 가면은 아셈타워에 아메이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벽에 이게 있거든요. 아까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브즈라고 적혀 있는데 아메이 기업 이념 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추구하는 기업이라고요. 아까 가족 사업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뭐 어떤 성공, 돈 벌라고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희생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잘 될 수 있고 그걸 더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요, 정말 어떤 건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다른 일 중에 3개월 이상 해본 일이 없거든요. 뭐 좀 배우다 말고, 그래, 이것저것 배운 건 정말 많습니다. 한데, 아메이만큼 26년 이상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괜찮은 일이고 비전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 3대째 물려줄 거거든요. 나중에 비즈니스를. 그래서 진짜 저는 앞으로 정말 멋진 미래에 그 멋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멋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주 동안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아메이 비전을 꼭 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